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렇죠? 이게 개념이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P라는 걸 쓸 때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중에서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 분모를 전체로 봅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지 않고 어떤 특정 집합 중에서를 얘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이런 식을 써주는 것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데, 얘는 B라는 사건 안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다. 의미적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집합의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 우리는 여지까지 이제 전체 집합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제 전체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 P는 이제 다 그런 의미였었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B 중에서기 때문에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요거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얘 구하는 공식이 PB분의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중에서 A랑 겹치는 부분이라고는 얘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제 바로 공식이었었죠. 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푸는 문제 드립니다. 얘는 공식이 PB분의 P의 A 교집합 B가 되는 거죠. 자, PB는 얼마죠? 0.4죠.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만 구하면 되는 건데, 교집합이 이렇게 순순히 나올 리가 없죠. 예를 보시면, 우리가 이걸 이제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하는데, 여집합으로 전체를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는 교집합이었던 게 합집합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지금 현재 0.5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확률에서 전체, 여집합이 나올 때는 전체에서 얘가 되는 확률을 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A 합집합 B의 확률이 얼마입니까? 0.5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집합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합집합을 이용했을 때 확률은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A에서 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면 되는 거였다. 이런 내용이었었죠. 합집합의 확률은 0.5고요. 그 다음에 A의 확률은 0.2고요. B의 확률은 0.4. 뭔지 모르니까 X라고 하자면 X는 0.1이 됩니다. 그래서 교집합 나온 걸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4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순전히 계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부분이 없지만 이제 의미적인 해석으로 좀 들어가면은 좀 깊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고등학교 학생, 이게 의미적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자, 문제를 한번 좀 읽어보면,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학하고 영어 중 선호하는 과목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60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학생이 여학생일 때, 자, 원래는 확률 계산을 할 때는 항상 이 쉼표 전까지가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풀었던 확률 문제는 60명의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 그냥 그거였었거든. 근데 얘는 잘 보시면 어때요? 뽑았는데 여학생이야. 그러니까 분모가 아예 그냥 여학생 중에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걸 우리가 A집합이라고 할게요. PA. PA는 뭡니까? 전체에서 여학생의 확률이지. 전체 60명 중에서 여학생은 28명이거든요. 60분의 28이다. 그렇죠? 일단. 근데 그 학생이 수학을 선호할 확률이 일단 수학을 B라고 할게요. 지금 마지막에서 물어본 건 뭐냐? 자, A라는 가정하에 B인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학생 중에서 수학을 선호하는 학생 이런 뜻이라고. 이해갑니까? 그래서 의미적인 해석도 엄청 중요해요. 자, 어쨌든 그 학생이 수학을 선호할 확률이니까 여학생 중에서니까 이제 아예 분모가 28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그 중에 수학을 선호하는 학생이 12명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이 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얘는 PA분의 P의 A 교집합 B가 되겠죠. PA는 확률이 뭡니까? 60분의 28이죠. 전체 중에 여학생의 확률이니까. 그리고 교집합은 뭐죠? 여학생이면서 아이고, 다 지워졌네. 여학생이면서 수학을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전체 60명 중에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시면 28분의 12가 나오는 거예요. 의미적인 계산은, 의미적인 뜻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장 보고 그거 파악을 좀 빠르게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전체 학생 수가 27명인 어느 학급에서 13명이 여학생이래요. 여학생 일단 왠지 중요할 것 같으니 A로 갑시다. 자, PA가 얼마예요? 네, 27분의 13으로 가고요. 이 학급에서 임의로 한 사람씩 차례대로 2명을 뽑을 때 뽑힌 2명이 모두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래요. 일단 이 학급에서 2명을 뽑는 거니까 전체는 어떻게 되니까 분모가 어떻게 되는 거죠? 27시 2로 가는 거죠. 전체에서 2명 뽑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뽑힌 2명이 여학생일 확률. 뽑힌 2명이 여학생이라면 여학생 중에서 2명 뽑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가겠네요, 그죠? 13시이면 이거죠. 27, 26, 2. 일단 이거 지워지죠? 13도 지워지고요. 이것도 지워지네요. 27분의 6인데 3으로 또 약분이 되네요. 9분의 2입니까? 2번이네요. 자, 흰공 4개, 검은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갑을 두 사람이 갑을의 순서대로 공을 임의로 하나씩 꺼낼 건데, 자, 을이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 개씩 꺼낼 때 한 개씩만 꺼내는 거예요. 그죠? 계속 꺼내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을이 검은색 공이 이제 나와야 될 확률을 구하는 건데, 그러면 갑은 검정색 뽑을 수도 있고 흰 공을 뽑을 수도 있죠.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 확률 한번 구해볼까요? 검은 공 뽑을 확률이 뭐죠? 7분의 3이죠. 이렇게 되면은 꺼낸 거 다시 안 나오니까 검은 공 2개밖에 없지. 6분의 2가 되겠죠. 자, 이거는요. 흰 공 나올 확률은 7분의 4고요. 검은 공 3개 그대로 있죠? 6분의 3입니다. 그래서 각자 곱한 걸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A 공장, B 공장에서 전체 제품의 40%, 60%를 생산합니다. 그 중에서 불량률은 이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항목에 대한 확률이 나와요.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생산하는 거, 그 다음 불량률. 이렇게. 자, 그래서 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임의로 택한 제품 한 개의 제품이 불량품일 때. 일단, 요 말을 좀 잘 보면은 두 개의 공장이 있는데 각자 불량이 나올 수 있잖아. A 공장에서 불량이 나올 확률 한번 구해볼까요? 일단 불량이 나오기 전에 생산 먼저 해야 되죠. 생산할 수 있는 확률이 뭡니까? 100분의 40이니까 5분의 2죠. 생산을 했을 때 그 중에 5%가 불량률인 거야. 5%면 20분의 1 아닙니까? 이게 A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야, 그지? 두 번째는요. B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 곱하기 100분의 3이 되겠죠.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A 공장 불량품, B 공장 불량품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그냥 불량품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냥 불량품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한 거가 분모가 돼요. 이해갑니까? A 공장 불량, B 공장 불량을 합친 걸 그냥 단순히 불량품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한 걸로 보는 거예요. 분모가. 이해갑니까? 이거 중에서 그게 A에서 나올 확률. A에서 나올 확률이 이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걸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용은 좀 심플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근데 이제 답지에 보시면은 조건부 확률로 설명이 돼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거는 그거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풀이하는 게 정석입니다. 자, 독립과 종속인데요. 자, 일단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는 또 할 얘기가 많습니다. 방학 때 우리가 이 수업을 했던 게 벌써 1년이 다 돼가네요. 자, 독립의 개념이 뭐냐면요. PA와
P의 조건부 확률 이 두 개가 똑같을 때 이게 독립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정리를 해보면 PA는 자 이거 공식이 뭐죠? PB분의 P의 A 교집합 P 아니겠습니까? 그럼 PB를 저쪽에다 곱해버리면 교집합의 확률이 A와 B를 곱했을 때 이 확률과 똑같다. 이게 이제 독립의 최종 조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에 뭐 곱셈 정리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됐고요. 이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자, 이건 언제 쓰이냐? 오로지 계산할 때만 쓰입니다. 오로지 계산. 그럼 독립에서 뭐가 중요한 거냐? 보세요. 이 의미적인 해석이 엄청 중요해요. 의미적인 해석이. 자, PA가 무슨 뜻이에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중에서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분수로 만든 게 PA죠. 얘는요. B라는 사건 중에서 A와 B의 교집합이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 똑같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거를 비율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전체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율과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갑니까? 자,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얘는 이런 뜻과도 같습니다. B가 아닌 것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도 똑같다. 이게 마치 뭐랑 같은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설탕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설탕물을 내가 여기다 잘 녹여놨어. 그럼 설탕 가루는 잘 안 보이겠죠? 일단 요거를 10%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숟가락으로 일정 부분 설탕물을 이렇게 이제 펐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농도는 얼마가 될까요? 10%가 되겠죠? 이해갑니까? 자, 요만큼을 퍼내고 남은 부분의 확률은 얼마일까요? 농도가 10%겠죠? 이해가요? 이게 온전히 완벽하게 잘 녹아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비율이 일정한 거 아닙니까?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해도, 그죠? 그게 바로 독립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조금 더 해석을 넓혀가면요. 자, 전 세계의 A형의 확률이, A형의 분포가 24%라고 합시다. 자, 우리나라의 A형의 확률이, 우리나라가 뭐야? 한국의 A형의 확률이 24%. 일본도 24%. 인도도 24%. 이게 독립이에요. 전체 중에서 전 세계에서 A형이 차지할 확률이 24%야. 우리나라도 24%. 일본만 따로 봤을 때도 24% 이렇게 된다 이거. 실제로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또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독립이라고 한다고요. 이해가십니까? 네. 자,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종속이거든요. 종속이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독립의 반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것 뿐이지, 수학 교과, 이제 그 전공 교과에 보면 종속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어요. 독립만 있고. 마치 뭐랑 똑같냐면, 극한값 계산할 때, 수렴은 우리가 배우지만, 발산은 없는데 일부러 만든 것처럼. 발산도 원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 걸 발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단어 뜻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 독립 개념이 성립이 안 돼. 그럼 그건 종속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자, 독립은 이런 개념도 포함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광규가 오늘 밥 먹을 확률하고, 정확하게 아침밥이라고 할까요? 오늘 아침밥을 먹을 확률과 미국에 사는 서로 일면식 없는 앤드류 씨가 술을 처먹을 확률하고 서로 연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지. 자, 심지어는 완전 정확하게, 완전 서로 관계가 없다는 걸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2021년에 광규가 이 확률하고 1990년대에 이 확률하고 연관이 있을 수가 없죠.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개념도 독립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ABC라는 사람이 시험을 볼 때, 뭐 이런 문제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BC가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ABC가 서로 아는 사람이겠거니? 라고 이제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봐도 그래. 근데 A라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2021년을 살고 있는, 강원도에 살고 있는 A씨라고 생각해 봅시다. 1980년대 청주에 살고 있는 B씨. 서로 연관이 있다, 없다? 이 사람이 시험 본 게 이 사람 결과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해 갑니까? 내가 완벽하게 서로 영향이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예 시공간도 그냥 싹 바꿔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A가 시험에 합격할 확률 5분의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B가 시험에 합격할 확률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A는 홀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이 나오는 사건이래요. 홀수 뭐 있어요? 1, 3, 5, 7, 9, 11까지 있죠. 그렇고 그 다음에 B는요. 3, 6, 9, 12. C는요. 2, 3, 5, 7, 11까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A랑 B가 독립이냐를 확인하려면 독립의 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A 교집합 B는 A 곱하기 B랑 같다. 이걸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A랑 B랑 교집합이 뭐 있습니까? 3 하나 겹치죠? 또 9 하나 겹치죠? 그럼 결론은 A 교집합 B 확률은 12분의 2 아닙니까? 그 다음에 PA는 뭐죠? A가 일어날 확률. 둘, 넷, 6개니까 12분의 6이 되겠죠. PB는 뭐죠? 12분의 4가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6분의 1 나오죠?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산만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BC 한번 해볼까요? 좀 귀찮네요. 교집합을 보면 3밖에 없네요. 그죠? 12분의 1이죠. PB는 얼마입니까? 12분의 4죠. PB 그냥 바로 구해놓을게요. 3분의 1이죠. PA는요? 2분의 1이죠. PC는요? 12분의 5죠. 그럼 PB는 3분의 1, PC는 12분의 5. 둘이 곱해서 이게 나옵니까? 안 되죠. 아닌 겁니다. 3번. C교집합 A는 PC 곱하기 PA. 둘이 교집합, A와 C의 교집합 뭐 있어요? 5하고 7하고 11. 3도 있네요. 그럼 4개니까 12분의 4죠. 3분의 1이네요. PC는 12분의 5. PA는 2분의 1.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단순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문제에서 A, B가 독립이고 라는 말이 나올 때만 이걸 쓰는 겁니다. A 교집합 B는 A 곱하기 B다. 이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합집합 공식 한번 써볼까요? 합집합은 A 더하기 B 빼기 교집합이죠. 이게 3분의 2고요. 문제에서 A는 2분의 1이라고 돼 있어요. 자, B 뭔지 몰라요. X라고 할게요. 자, 독립이기 때문에 교집합을 A 곱하기 B라고 쓸 수 있는 거야. A는 2분의 1이래매. B는 X래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분의 1X가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거 방정식 푸시면 X 정답이 나오겠죠. 그게 답인 거예요. 자, A 주머니고요. B 주머니입니다. 두 주머니에서 각각 임의로 구슬을 하나씩 꺼낼 때 두 개 모두 파란색 구슬일 확률을 구하래. 일단 A에서도 그럼 파란 게 나와야 되고 B에서도 파란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여기 이제 그 독립 배운 다음에 나오냐면 A에서 뭘 꺼내는 거랑 B에서 뭘 꺼내는 거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준다는 얘기야. 그죠? 그게 독립이라는 개념 밑으로 가 있는 문제예요. 자, 어쨌든 A에서 파란 공을 꺼내야 돼요. 확률이 어떻게 되죠? 네, 8분의 3이죠. B에서는요? 7분의 4가 되겠죠. 둘이 곱하면 돼요.
어떤 클레이 사격 선수가 날아오는 표적을 맞출 확률이 3분의 1. 맞출 확률 3분의 1. 못 맞출 확률은요? 3분의 2예요. 그죠? 이 선수가 5발을 쐈을 때 표적을 한 번 이상 맞출 확률. 자, 일단 이건 독립시행입니다. 이 독립시행이 뭐냐면은 독립으로 계산되는 그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독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쏘는 거랑 두 번째 쏘는 거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물론 똑같은 사람이 같은 시간 내에 정해진 시간 내에 만약에 쏜다면 영향을 주겠지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상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수학이니까. 자, 그럼 이건 이제 독립 시행으로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독립 시행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네. NC X로 가죠. NC X에 P의 X, Q의 N-X예요. 오로지 그냥 공식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독립시행에서의 포인트는 뭐냐? 어떤 사건의 확률을 얘기할 때 문제에서 얘기한 그 확률을 포인트로 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주사위 던진다라고 얘기하면 6분의 뭐가 나올지 숫자를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3의 배수는 이제 3, 6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6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인 거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3분의 2가 되는 거. 이렇게 흑백 논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지금 5발을 쏘기 때문에 N에는 5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P는 3분의 1이죠. Q는 3분의 2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몇 번 이상? 한 번 이상. 그러니까 X가 한 번 이상인 걸 구하는 거예요. 한 번 이상이 1, 2, 3, 4, 5죠. 그걸 다 구하는 것보단 전체에서 한 번 이상이면은 1, 2, 3, 4, 5니까 그것 빼고 X가 0인 거, 그죠? 하나도 안 맞는 거. 이걸 빼는 게 낫겠죠? 5C 0에 3분의 1이 0제곱, 3분의 2의 5제곱. 요걸 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자, 이 부분은 독립하고 배반 사건에 대한 구분을 얘기하는 건데 나는 왜 도대체 이게 문제로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독립하고 배반은 완전 서로 다른 얘기예요. 독립이 무슨 개념이죠?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 거고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없다요. 무슨 말인지 갑니까? 그냥 독립 사건은 그냥 서로 다른 사건이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개념이고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없다 이거야. 그냥.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독립이면 얘는 어떻게 되죠? PB분의 P의 A 교집합 B 아닙니까? 이쪽은 P의 A분의 P의 뭐 똑같죠? 자, 근데 A 교집합 B를 우리가 뭐로 본다 그랬었죠? A 곱하기 B로 본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얘를 A 곱하기 B로 보면 약분해서 오른쪽은 PB가 남죠. 이쪽은요? PA가 남겠죠. 자, A, B가 독립이면 A가 나올 확률과 B가 나올 확률이 똑같아야 됩니까? 이건 아니에요. 맞아요. 자, 배반 사건 뭐라고요?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공집합이니까 0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얘가 P의 A분의 A 교집합 P인데 얘가 0이란 얘기니까 얘는 0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B집합이 A집합을 포함할 때, 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P의 A분의 P의 B교집합 A인데, 교집합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이게? P의 A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약분하면 뭐예요? 1이에요, 그냥. 1보다 작다가 아니라 1이다 이거야. 자, 요거는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1만큼.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을 지금 나눠서 얘기하고 있죠. 일단 5의 약수라는 거는 1과 5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그 두 가지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죠. 그렇죠? 5의 약수가 나왔다. 보는 거야. 안 나왔다는 3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그랬을 때는 한 칸만 가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칸 간대요. 그랬을 때 주사위를 4번 던져서 A의 좌표가 이제 2가 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일단 1만큼 간 횟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요거를 1번이라고 보고 밑에 걸 2번이라고 보면 1번의 횟수를 x라고 할게요. 2번의 횟수는 y라고 합시다. 중요한 거는 전체 다 했을 때 x 더하기 y가 총 4번 할 거 아닙니까? 이거고요. 그 다음에 1번의 경우가 x번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거만큼 한 칸 가는 거지. 그럼 x번 갔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1번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y번 갔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2가 될 때가 언제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이 중간에 꼭 연립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x는 얼마입니까? 3이죠. y는 1이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x가 3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5의 약수가 몇 번 나왔다? 3번 나왔다 이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독립시행으로 p는 3분의 1이고 q는 3분의 2죠? 독립시행 공식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체 4번이니까 ncx에 3분의 1의 x제곱 3분의 2의 4-x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x가 3일 때를 물어봤으니까 x가 3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요거가 정답이 되겠죠.